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오늘은 제목이 산점도와 상관관계. 자, 통계 세 번째 시간이지.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대표값이랑 삼포도까지 배웠어, 그치? 그냥 삼포도가 뭐였냐면 평균을 중심으로 자료가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를 하나의 값으로 나타냈는데 우리가 많이 쓰는 게 분산과 표준 편차가 있다고 배웠어, 그죠? 자, 오늘은 산점도와 상관관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개념이 산점도. 이름이 산점도인데요. 이 산점이라는 말이 여기 나와 있네요. 흩어질 산이고 점이야. 그러니까 점을 막 흩어지게 찍은 그림이에요 라는 뜻이야. 점을 그림으로 찍었는데 어떤 점이냐면 순서쌍을 점으로 만들었대. 자, 우리 반 친구 8명의 키와 발 크기, 별량 2개를 조사했어. 자, 너 키가 얼마야? 173. 발 크기는 257. 이렇게 정해지잖아요. 그걸 순서쌍으로 이렇게 XY처럼 만들었다는 거야. 그럼 8개의 점이 만들어지겠죠. 이걸 좌표평면 위에 찍었어요. 그래서 키를 가로축으로, 발을 세로축으로 이렇게 나타냈대요. 그래서 이거를 점으로 찍어준 거지. 173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이렇게. 257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네요. 이렇게. 그래서 점을 이렇게 찍어주는 거야. 그럼 8개의 점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이렇게 그려준 그림을 뭐라고 한다? 산점도라고 한다. 그러면 내가 이 산점도를 보고 뭐를 추론할 수 있느냐 하면 키가 점점점 커지니까 발 크기도 커지는 걸 알 수 있었어. 물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그러하더라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지.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1-1번. 다음은 지훈이네 반 학생 50m 달리기 기록이에요. 자, X가 지금 50m 달리기 기록이고 Y는 제자리 멀리뛰기 기록이야. 둘 다 그 육상 종목이죠. 그죠? 달리기랑 멀리뛰기. 그럼 우리가 그냥 생각해도 달리기를 잘하는 친구들은 제자리 멀리뛰기도 잘해요. 당연히 관계가 있겠지. 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우리가 산점도를 한번 찍어 보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 초와 센티미터를 순서쌍으로 해서 12개의 점을 이렇게 만들고 그 12개의 점을 찍어 줄 건데요. 이 눈금을 잘 보니까 7하고 8이 1인데 눈금 5개니까 하나가 0.2예요. 여기가 0.2. 그죠? 얘는 160에 180이면 20인데 눈금 5개니까 눈금 하나가 4인 걸 알 수 있지. 그래서 8.8하고 192를 찍어보면 8.8이니까 8.8이 여기네요. 8.2, 4, 6, 8 여기 이렇게 여기 8.8이 올 거고요. 192는 180, 184, 8, 192 여기네요. 여기 이렇게 찍어주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12개를 찍어보면 X가 달리기 기록이었지. 달리기는요. 근데 얘들아 달리기를 잘한다라고 하는 건 달리기 기록이 길어지는 게 아니라 달리기를 짧게 하는 게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달리기를 짧게 하는 애들이 멀리뛰기도 많이 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겠네요. 여러분들이 찍어봐요. 그러면 이런 상관관계를 가지게 될 거예요. 12개를 차근차근 찍어보세요. 알겠지? 자, 산점도를 그리는 건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 자, 그럼 상관관계는 뭐냐? 상관관계는 말 그대로 이 두 별량의 XY를 내가 산점도를 찍어봤더니 얘네 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냐 없는지 우리가 판단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야. X값이 증가함에 따라 X값은 항상 이렇게 증가한대.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기울기 배울 때처럼 X값은 증가하는데 얘는 Y값도 증가하죠. 얘는 Y값이 떨어져요. X값이 증가할 때 Y값이 떨어져요. 그래서 기울기 양인 것처럼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라고 얘기하고 얘는 음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라고 얘기해요. 대체적으로 보면 뭐 가로축이 영어 성적, 수학 성적. 자, 영어를 잘하면 수학도 잘하겠지. 물론 아닌 친구들도 있어요. 영어는 되게 잘하는데 수학 못하는 친구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그렇더라. 양의 상관관계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뭐 갑자기 파인애플 생각이 났어. 여기는 근데 가격이야. 파인애플 많이 먹으면 나는 혓바닥이 아파서 잘 안 먹는데 파인애플이 갑자기 엄청 싸졌어. 막 한 덩어리에 뭐 500원도 안 해. 그럼 어떻게 많이 사 먹겠죠. 그지? 그러니까 가격이 저렴하면 많이 사 먹어요.
그러다가 가격이 비싸지면 아무도 안 사 먹죠. 이렇게. 가격이 비싸지면 판매량이 떨어지겠지. 이렇게 음의 상관관계를 가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별량 두 개가 이렇게 서로 어떤 관계를 가지면서 움직이는 걸 그래프를 그려보면 알 수 있어. 자, 상관관계가 없는 경우도 물론 있겠죠. 뭐 예를 들어 뭐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 선생님이 예를 들어 뭐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다. 그러니까 난 무조건 버스 타고 학교 가야 돼요. 근데 버스비가 한 20원 올랐어. 그러니까 버스비가 뭐 좀 올라도 버스는 맹 타야 돼요. 그렇다고 버스 값이 싸다고 해서 버스를 막 계속 타고 다니는 건 아니잖아. 하루에 뭐 10번씩 타는 건 아니잖아. 내가 필요한 만큼 타는 거지. 그래서 버스의 이용료와 이용하는 횟수 뭐 이렇게 상관관계가 없지. 늘 이용하는 만큼 이용해요. 그죠? 뭐 이런 거.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나 이런 아이들이나 이런 아이들은 사실 상관관계가 없는 거야. 즉 X하고 Y가 서로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라는 거지.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양의 상관관계가 이 선을 중심으로 강하게 모여 있어. 그럼 얘는 X하고 Y가 절대적으로 상관관계가 있다는 얘기지. 자, 점점점 이 선을 중심으로 많이 모여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가 상관관계가 강해진다라고 얘기하고 음의 관계도 마찬가지야. 이 선을 중심으로 많이 모여 있으면 강한 음의 상관관계라고 얘기해요. 자, 문제를 봅시다. 2-1번. 다음 보기의 산점도에 대한 물음에 답하세요 그랬어.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산점도는요. 이렇게 올라가는 아이. 얘네요. 얘.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산점도는 얘랑 얘죠. 상관관계가 없는 건 얘가 되겠어요. 그치? 디귿. 자, 그럼 우리 개념 체크에서 대표적인 문제 한 2-3개 정도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다음은 어느 회사 제품의 광고 횟수에 따른 매출액이에요. 이거는 그냥 생각해봐도 광고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당연히 매출액은 늘어나겠지. 그죠? 당연히 양의 상관관계가 있을 거예요. 찍어보면 되겠어. 12에 30이니까 12에 30 뭐 이렇게 찍어보면 되겠어. 13에 35 35니까 뭐 여기겠네. 이렇게.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찍어봐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의 점이 이렇게 찍히겠네. 뭐 이런 식으로 찍히겠네요. 그래서 어떤 상관관계가 있어요? 양의 상관관계라고 얘기해주면 되겠고. 자, 6번 한번 가볼게요. 다음 보기 중 두 별량 사이의 관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은 것을 고르세요. 자, 지금 동그랗게 돼 있는 건 아무 상관관계가 없다라는 얘기야. 자, 기억 한번 볼게요. 택시 요금과 이동거리. 여기가 택시 요금이야. 이동거리죠. 아까 버스하고 좀 상황이 틀린데 버스하고는 좀 상황이 틀려요. 택시가 요금이 엄청 싸. 야, 그럼 뭐하러 버스 타? 그냥 택시 타지. 당연히 이동거리가 늘어나겠죠. 택시 요금이 저렴하면. 근데 택시 요금이 엄청 비싸. 그럼 어떻게 해? 나 집 앞까지 갈 건데 그냥 우리 집 초입에다 내려주세요 할 거란 말이지. 이동거리가 짧아지겠죠. 얘는 음의 상관관계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근데 뭐 서민이 아니고 뭐 굉장히 부자 같으면 상관이 없겠지. 뭐 택시 요금 비싸든 말든. 그건 또 상대적인 거야. 그치? 요금이 비싸든 말든 그냥 택시 타고 다니겠죠. 뭐 자가용 타고 다니던가. 자, 기온과 난방비. 자, 이거는 기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난방비는 당연히 떨어지겠죠. 엄청 추워. 뭐 영하야. 그럼 당연히 난방비 엄청 높죠. 얘는 음의 상관관계를 가질 거야. 디귿. 눈의 크기와 시력. 이거야 진짜 말. 야, 눈의 크기. 눈이 크면 클수록 시력이 좋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눈의 크기하고 시력은 어때? 눈이 작거나 크거나 시력은 비슷비슷해요. 사람 뭐 시력이 다 거기서 거기지. 그지? 얘는 상관관계가 없는 거지. 리을 가보자. 리을. 물건의 가격과 판매량. 아까 얘기했죠. 그지? 가격이 비싸질수록 판매량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되겠어. 그래서 지금 얘와 같은 거. 즉 상관관계가 없는 아이. 얘가 되겠네요. 되겠죠? 7번. 다음은 어느 반 학생 15명의 국어 성적과 영어 성적을 조사하여 나타낸 산점도입니다. 물음에 답해 보세요. 국어 성적과 영어 성적 사이에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나요? 이렇게 모여 있죠. 양의 상관관계가 있어요. 그죠? 자, 그다음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국어 성적과 영어 성적이 모두 60점 이상인 학생 수를 구하래요. 60점 이상이니까 60점 포함이에요. 포함. 그러면 60점에서 선을 이렇게 그어요. 아유, 마침 걸리는 애가 없었어. 이 오른쪽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도 60점을 그어줘서 여기 위쪽을 말하는 거예요. 둘 다 동시에 만족하는 아이가 여기 있네요. 4명. 이렇게 되겠어. 그죠? 자, 4명. 근데 선생님 만약에 그 선에 걸려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상이니까 그 선에 걸려있는 아이도 포함이에요.
3번 문제 볼게요. 영어 성적보다 국어 성적이 더 좋아야 돼요. 국어가 더 좋아야 돼요. 그런 아이를 찾아보지. 자,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면 좋으냐? 일단 영어와 수학 성적이 같은 아이를 찾아요. 30에 30, 40에 40, 50에 50 이렇게. 오, 여기 걸리는 아이들은요. 영어랑 수학이랑 성적이 같은 아이들이야. 이렇게. 되겠어. 그래서 성적이 똑같은 아이가 1명, 2명, 3명, 4명이었어. 영어랑 국어랑 성적이 같은 아이가 4명인데요. 이 선을 중심으로 영어 쪽으로 있는 아이들은 영어 성적이 더 우월한 아이들이고, 이쪽에 국어 쪽으로 치우친 아이들은 국어를 더 잘하는 아이들이야. 볼까요? 얘는 국어 성적이 85인데 영어 성적은 75잖아요. 얘는 영어는 45인데 미안해. 국어가 45인데 영어가 55인 거지. 자, 되겠지? 그래서 요 같아진 선을 중심으로 어느 쪽으로 치우쳤는지를 보면 어떤 별량을 더 잘하는지 알 수 있어. 근데 물어보는 게 뭐였지? 아, 국어를 더 잘하는 아이들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 되겠네요. 6명 되겠죠? 그 다음에 9번 봅시다. 오른쪽은 하윤이 친구들의 키와 손의 크기를 조사해 나타낸 산점도입니다. A, B, C, D 중 키에 비해 손의 크기가 큰 학생을 고르세요. 그랬어. 그냥 생각해도요. 키가 크면 일단 손이 클 거야. 상관관계가 있지요. 양의 상관관계.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데 D 같은 경우 또는 B 같은 경우는 굉장히 평균적인 아이들이지. 키도 작고 손도 작은 거야. 얘는 키도 크고 손도 큰 아이지. 근데 A는 어떤 아이냐면 굉장히 손 쪽으로 치우친 아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손이 무지막지 크다는 거야. 뭐에 비해? 키에 비해. 키는 굉장히 작은데요. 손만 엄청 큰 거지. 그죠? 근데 C나 E 같은 아이는요. 자, C보다 E가 더 그러네. 키는 둘 다 뭐 160점 후반 이건데 얘는 막 손이 너무너무 작아. 그래서 요 선을 중심으로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 값이 더 극단적으로 큰 아이를 말해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 키에 비해 손이 큰 학생이니까 손이 많이 큰 아이니까 A가 되겠네요. A.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산점도 찍어서 상관관계를 살펴보는 거 공부해봤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제 어려운 유형들 한번 풀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